이번 시간은 건축 도장기능사 독학하기 강좌 네 번째 강좌 시간이고요. 글씨 도안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내용으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직접 쓰는 영상도 같이 좀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 들으실 때는 교재하고 시험지가 필요하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글씨 도안할 때 이런 거 하나 드리는 거 아시죠? 제가 보내드린 거 트레이싱 방안이라는 걸 드릴 텐데 시험지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글씨를 써주시면 되고요. 연습은 꼭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습은 제가 보내드린 방안 노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연습을 하시고 하여튼 시험장에서는 요거에다 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 2차 연습하실 때 제가 2장 넣어드렸으니까 한 장씩 쭉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하죠. 글씨는 과제 3번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수성 페인트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정색, 조색으로 한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거 맞죠? 암기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시험지를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글씨를 언제 쓸 거냐? 내가 시험을 6시간 동안 볼 건데 어느 시점에서 글씨를 쓰는 게 좋겠냐? 아무 때나 쓰셔도 돼요, 사실은. 그게 정해져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퍼티 바르시잖아요. 자, 퍼티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퍼티를 다 바른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돼요? 다음 작업이 뭐가 됐든지 간에요. 건조가 돼야죠. 건조를 한 다음에 다음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래요. 퍼티가 딱 끝나면 건조를 바로 하지 마시고 잠깐 이렇게 자연 건조를 시켜 놓으시면서 요 사이에서 글씨를 도안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글씨를 쓰실지 않은 분들도 요 도안할 때 한 10분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10분이라도 자연 건조를 시켜 놓으면서 글씨를 쓴 다음에 다시 건조시켜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글씨를 언제 쓸지를 결정을 못 하셨다면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시험지를 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보니까요, 얘네들이 건축이라고 샘플로 글씨를 하나 써놨어요. 그쵸? 뒤쪽 도면에 보시면은. 그럼 당연히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글씨에 대한 가로, 세로 크기가 있겠죠. 그쵸? 이 폭이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135mm라고 써 있고요. 높이는 100mm라고 써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참고로 요 135하고 100mm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글씨의 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기.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숫자가 보이는데 요 위쪽이 각목선이거든요. 그럼 그 각목 아래쪽에서부터 요 글씨까지를 얼마를 띄워라? 50mm를 띄워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는 이제 합판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 합판에서도 마찬가지로 50mm를 떨어뜨려서 글씨를 써달라고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50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글씨의 배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치. 요거는 배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제출하면 채점관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딱 두 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50이 맞아? 요거 체크하는 거죠. 안 맞으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맞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135에 100mm를 꽉 채워서 쓴 거 맞아? 이거를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쓰면 실격인 거예요. 자, 박스 크기는 135에 100mm가 맞아요. 박스 크기는. 근데 그 안에다 내가 글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씨를 썼다. 이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왜 실격이 되는 겁니까? 바깥쪽이 이만큼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글씨는요. 앞선과 뒷선을 꽉 차게 쓰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가운데가 얼마가 벌어지든 그건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요. 우리 시험지에 써 있죠. 수험자 유의사항에 이런 내용 있는 거 아시죠? 오차에 대한 기준이 거기 써 있단 말이에요. 얼마면 탈락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5mm가 차이가 나면은 그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과제 3번 글씨에 대한 오차 기준은 이 크기와 배치에는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써 있고요. 근데 뭐에는 적용을 안 한다라고 돼 있냐면 글자체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실 때 말 그대로 글자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몇 밀리고 얘는 몇 밀리고 아 큰일 났다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몇 밀리 띄지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출제자는 채점관은 그건 관심이 없다. 내가 좀 관심 있는 건 요런 게 맞았는지만 내가 체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시옷자를 썼어요. 만약에 이렇게 뒤에를 우리가 먹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옮겼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판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우리가 윤곽선, 보조선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색칠을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색칠을 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보조선이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선들이. 이해하시겠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시험장에서요. 이 글씨를 칠해놨는데 이 연필선이 보였다라는 이유 하나로 실격 처리를 시킨 경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시험자 유의사항에 보니까 글씨와 도형은 보조선이 보이지 않게끔 하세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은 이따가 칠을 하실 때 요 선이 보이지 않게끔 내가 칠을 한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작업을 좀 해주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글씨를 어떻게 써서 나갈 건지를 기본적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험지 보니까 글씨가 6개가 써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일단 서울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써 있고요. 다음에 광주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충남이라는 글씨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원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어차피 시험장에선 6개 하나 불러주는 거니까 6개만 쓸지 아시면은 더 이상 공부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리는 이 네모 박스가 트레이싱 방안지라고 좀 상상을 해주세요. A4 크기의 트레이싱 방안지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트레이싱 방안지 잘 보시면 여기 뭔가 선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 있는 게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우리가 종이의 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여기가 종이 끝이 되는 거고요. 트레이싱 방안지는 거기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이렇게 선이 한 바퀴가 돌아가 있는 선이 보이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선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테두리 선. 자, 그러면 이제 50을 내가 띄울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 50이라는 숫자를 종이의 끝에서 50을 내가 내려도 되는 거고 테두리 선에서도 내려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이 테두리 선에서 내리는 걸 더 선호를 하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선이 한 칸씩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1cm씩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5cm를 띄우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상상을 해볼까요? 테두리 선에서 제가 50을 띄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선을 하나 걷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50을 띄운 거는 테두리 선에서 50을 띄운 거기 때문에 종이 끝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50보다는 더 넓은 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배치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장을 가셔가지고 보통은 오전에 얘기를 할 텐데요. 출제자가 오전에 별 얘기를 안 하더라. 뭐 그냥 시험지만 읽어주고 그냥 막말로 배우신 대로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뉘앙스라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테두리 선을 칼로 자르십시오. 이렇게. 요만큼을 절단시켜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자, 앞부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앞부분도 요 테두리 선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수직 방향으로 요 부분을 칼로 절단을 시켜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야지만 5cm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시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트레이싱지를 훼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르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절단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니까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접는다. 그렇죠? 접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자, 선생님 접는 것도 뭐라 그러던데요? 뭐 접는 거 갖고도 막 쌩 난리를 치던데요? 라고 한다면요. 종이의 끝에서 5cm를 띄울 수밖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우리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종이 끝에서 설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배치하는 방법을 넣어놨으니까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 시험장 가서 출제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듣고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별 얘기가 없다 그러면 사실 잘라서 하는 게 제일 편리하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를 정확하게 50을 띄워가지고 앞에하고 위에를 50을 띄워서 두 선을 이렇게 먼저 거준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두 선을. 그러면 여기 만나는 자리가 생길 거니까 거기서 135mm가 가서 수직선을 하나 그으면 되겠고 요 만나는 자리에서 100mm를 내려서 수평선을 그신다면 135mm에 100mm짜리 네모 박스가 50mm씩 떨어진 위치에 배치가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채점관이 관심 있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를 빠르게 해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암기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수평선 두 선을 긋게요. 이렇게 한 선, 두 선을 그어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얘를 3등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얼마씩 띄워라가 있겠죠. 요건 암기를 좀 해주세요. 교재에 있는 숫자 보시면서 35mm 내려주시고요. 가운데는 30mm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는 자기가 알아서 35mm가 남게 돼 있습니다. 35, 30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수직선을 앞에서부터 한 선, 두 선, 세 선, 네 선을 이렇게 거주실 거예요. 역시 숫자가 있을 건데 자 앞에서 30mm, 또 30mm, 뒤에도 30mm, 또 30mm. 그럼 가운데가 15mm가 남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빠르게 암기해서 어떤 글자를 쓰시게 되든지 간에 이 모양을 좀 빨리 좀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좀 이해를 하세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우리 책에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좋고요. 자, 첫 번째. 요 30에 35mm 요 한 칸, 요 한 칸이요. 요거 제가 1번이라고 부를게요. 이 공간을 1번이라고 부를 거고 자, 2번은 그 뒤에 있는 칸인데 요 한 칸 말고요. 요렇게 두 칸. 30에 요거 두 개니까 65mm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여기를 제가 2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번하고 2번 공간만 있으면 여기 쓸 수 있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뭐죠? 서자 아닙니까? 서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서자 한번 써볼까요? 1번에다 시옷자를 쓰시고 2번에다 어자를 쓰시면 이게 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요거 시옷자를 여기만 써요? 여기 좀 더 길게 쓰면 안 돼요? 어자를 왜 여기서 멈춰요? 좀 더 내려가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썼냐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지에서 서라는 글씨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즉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2번 아래가 한 칸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 3번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1번, 2번, 3번으로 쓸 수 있는 글자가 되게 많죠. 불러보세요. 인, 천, 산, 남, 강 이런 글자 맞습니까? 자, 강자 한번 대표로 한번 써볼까요? 자, 1번 공간에다가 기역자를 쓰시고 1번에다가 2번 공간에다가 아라는 글씨를 쓰시고 3번 공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신다면 이게 강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다 그런 원리 아닙니까? 천자 한번 봐볼까요? 1번에다 치읓자 쓰시고 2번에다 어자 쓰고 3번에다 니은자를 쓰시면
천자가 되겠다. 그렇죠? 다 그런 원리로 쓸 수 있는 글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1번 아래쪽을 4번이라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쓸 수 있는 글자 보이세요? 두 개 보이는데 광자가 보이고요. 원자가 보이더라. 이런 뜻이죠. 즉, 요 4번 공간에다가 제가 5자만 집어넣으면 광자가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요. 세로로 내려가 볼게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쓰면 실격이에요. 뒤에가 비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 해야 되겠죠. 자, 요 공간이 1번 공간이고 여기가 2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글자를 내가 쓸 수 있겠다? 주자가 보이네요. 주라는 글자. 여기다가 지읒자를 써주시고 지읒자를 2번에다가 우자만 쓰면 주자가 되겠다. 왜 안 내려간다고요? 시험지 보세요. 안 내려가 있어요. 짧게 돼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최종 마무리는요. 여기를 이제 3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1, 2, 3번으로 쓸 수 있는 글자가 나머지 글자가 되겠죠. 울자하고 충자 이런 글씨들은 이 세 공간에 쓸 수 있는 글자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것만 이해가 되시면 돼. 나머지는요. 잡동사니 숫자들 몇 개만 제가 여러분들이 입력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퍼즐처럼 갖다 끼워 넣는 걸 하실 수 있는 게 일단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큰 핵심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글씨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한번 쓰는 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나중에 직접 제가 자를 대고 쓰는 영상을 보는 게 훨씬 좋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칠판에 한번 간략하게 써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글씨를 샘플로 한 번만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부터 만들어 보죠. 50mm 띄웠다라고 가정하고 할게요. 135에 100mm짜리 네모 박스를 만들었어요. 자, 불러주세요. 위에서 얼마 내립니까? 35mm. 가운데 얼마입니까? 30mm.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35가 남는다. 자, 앞에서 얼마입니까? 30mm. 또 얼마예요? 30mm. 뒤에서 얼마? 30mm. 또 얼마요? 30mm요. 그럼 가운데가 15mm가 남을 거다 그랬어요. 그럼 빠르게 일단 배치부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1번 공간에다 시옷자 써주시고요. 2번 공간에다가 어자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면 된다 그랬고, 가운데다 우자 쓰면 되겠고, 마지막 여기에 리을자가 들어가면 그게 서울이라는 글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으면은 이제 두께를 주면서 써야 돼요. 글씨 두께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정답은 컴퓨터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편리하게 써야 되니까 그걸 10mm 두께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보시면 뭔가 저거 얼마지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꽃갈 모양입니다. 시읒자가 시험지를 봤더니 그러면 요 폭의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가운데서 왼쪽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글씨 두께가 10mm다 그랬으니까 요 선에서 10mm 들어와서 같은 경사로 내려가시고 10mm 내려와서 같은 경사로 내려간 다음에 요 박스 끝선을 연결을 해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시옷자가 나왔어요. 선생님 요거 얼만데 요런 거? 그거 이따가요. 그런 건 이따가. 자, 어를 쓸 건데 이자를 쓴 다음에 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럼 이자를 어디다 쓸 거냐? 여러분들 요게 얼마라 그랬죠? 요게요? 30이요. 그쵸? 그럼 요 30을 3등분 해보세요. 3등분. 요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3등분.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죠? 10mm, 10mm, 10mm 되는 거 아닙니까? 30이었으니까. 자, 요 글씨체는요. 요 가운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가운데다가 2라는 글씨를 요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딱 여러분들 기준을 잡으시면 돼. 글씨를 위에 써야 돼? 밑에 써야 돼? 가운데 쓰는 거야. 딱 그렇게만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만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어디쯤에서 어가 튀어나올 거예요. 선생님 요거 얼만데요? 그거 이따가요. 그런 거 이따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서자는 완성이 됐고 이제 울자를 써야 되겠어요. 이응자를 써야 되겠는데 이응자는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치면 이응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내드린 공부해 보시면 동그란 자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 동그란 자에 보시면 번호가 다 써 있죠. 번호를 좀 기억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바깥쪽 동그라미는 30번, 안쪽 동그라미는 10번 동그라미로 이걸 쳐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바깥쪽이 30번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c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cm란 뜻이구나. 아, 이해가 된다. 근데 요거 좀 이상한데? 요거는 30인데 요건 35mm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30mm로 동그라미를 치면 요 30폭은 맞을지 몰라도 요 35번보단 작으니까 숫자상으로 하면은 5mm가 남을 건데,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5mm를 위에를 남겨야 돼, 밑에를 남겨야 돼?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자, 원칙이라고 말하고는 좀 그런데요. 위에를 남기는 게 맞긴 해요. 예, 그게 맞긴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그렇거나 하고 작업을 하시는데 나중에 어떤 글씨를 쓰다가 이 동그라미만 이게 5cm가 남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도 그렇게 남겨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바로 실격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 강의할 때 항상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끄덕끄덕하지만 자꾸 시험장 가면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바깥선에 맞춰서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다 동그라미 칠 일이 생기시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바깥선 맞춰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칠 일이 생기시면 아래쪽 바깥선에 맞춰서 동그라미를 쳐주시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훨씬 더 편리하실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10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신다면은 이응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계속 연결해서 쓸 건데요. 자, 쓰기 전에 요거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울자를 그냥 손으로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쓰죠. 동그라미 그리고 우자를 쓴 다음에 리을자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는 순서가 이렇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부터 쳤으니까 그게 초성이다. 두 번째로 우자를 썼으니까 그게 중성이고, 마지막에 리을자를 썼으니까 그게 종성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글씨 쓰는 순서는 초성, 중성, 종성 순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초반에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초성을 딱 쓰셨어요. 그렇죠? 좀 초성을 썼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뭐 써요? 종성 쓰세요. 종성. 종성을 쓰세요. 중성을 마지막에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 순서에 맞춰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자인데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일단 FN대로 써볼까요? 리을자 10mm 내려와서 10mm 두께로 가다가 여기 10mm 자리에서 멈춘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다시 내려와서 뒤로 가고 10mm 올라가서 지나가다가 올라가서 마무리 연결, 이렇게 쓰시는 게 리을자를 정석으로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학원에서 이거 리을자 써보세요 그러면 절반이 못 써요. 절반이 이 모양으로 쓰지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 꼭 이렇게 이쁘게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박스가 있습니다. 요 두께가 10mm 맞죠? 그쵸? 요 두께가 10mm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0mm 내려서 일단 빗금 쳐버리세요. 이렇게. 아래쪽 요것도 10mm 맞죠? 그러니까 얘도 10mm 올라가서 바로 빗금 쳐버리세요. 이렇게. 가운데 공간도 10mm가 맞죠? 그러니까 가운데도 이렇게 10mm를 쳐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오른쪽 10mm니까 여기 10mm 끊어주시고요. 여기 앞에도 10mm니까 여기 앞부분 이렇게 끊어달라는 뜻입니다. 리을자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그쵸? 편리하게 쓰세요. 이쁘게 써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헷갈린다면 이렇게 쓰셔도 전혀 관계가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자를 쓸 건데 을을 써가지고 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어디다 쓸까요? 자, 가운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다 쓰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응자 끝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응자가 끝나는 자리가. 리을자가 시작되는 자리가 여기죠. 그쵸? 그럼 요 공간에 가운데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쓰는 게 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정중앙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위로 5mm, 아래로 5mm가 내려가면 10mm 두께가 만들어지겠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가운데니까 요 30의 가운데니까 거기서 앞으로 5mm, 뒤로 5mm 가서 쓰면 보기 좋게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운데다 쓰세요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보기가 좀 좋아야 되겠죠.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보기에 좀 글씨가 우스워지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다 쓰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한 게 있잖아요. 선생님 좀 질문이요. 뭐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시어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얼마? 요거. 그리고 이제 어자 보니까 여기가 짧고 얘가 긴 거 보니까 요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얼마고? 요런 거. 그 다음에 리을자 보니까 요런 거, 요런 틈새가 있어요. 요런 틈새 같은 거, 요런 거 얼마가 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선생님 쓴 거 보니까 이게 우자하고 리을자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똑같죠? 이런 부분도 이게 떨어지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쉬운 거부터 정답이 있는 거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자하고 리을자하고 붙이는 게 맞아요? 떨어뜨리는 게 맞아요? 고민하시면 안 되죠. 시험지 보세요. 시험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이세요. 그렇죠? 시오자하고 어자하고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끝부분이 살짝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관계 없습니다. 알겠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시으자하고 어자하고 좀 벌어져 있어도 괜찮고요. 우자가 리을자까지 안 내려와 있어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 뭐에는 오차 적용을 하지 않는다? 글자체에는 오차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정답은 있겠네요. 리을자에서 요 틈새를 얼마 정도 띄우면 되는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실까요? 요게 35mm니까. 그럼 35에서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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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빠졌어. 그럼 5mm가 남죠? 나누기 2니까 2.5가 나오겠네. 2.5. 그쵸?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요? 정답이 없다. 제가 늘 하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정답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감독관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 정답 없어요. 채점과는 관심도 없어. 알아서들 해. 이게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니까 얘는 한 4mm 좀 띄우시고 얘는 한 15mm 좀 내려가서 하세요라고 제가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나쁠 건 전혀 없고요. 반대로 내가 작업을 하다가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면 됐어,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약간 편하게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왕 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책에 있는 요거에 관련된 숫자들이 있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도 뒷부분을 보시면 좀 상세한 숫자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기억에서부터 이응자까지가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되는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요 디귿자 공부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비읍자도 공부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키읔, 티귿, 피읍, 시응자도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디귿자하고 비읍자하고 키읔, 티귿, 피읍, 시응에는 어떤 숫자들을 제가 안 써놓은 거예요. 거기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 아까 6개 글자 중에서는 얘네들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안 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들 보니까 숫자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기억자 하나만 가지고 샘플로 말씀을 드릴까요? 기억자가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요 크기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30이고 높이가 35라고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숫자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박스 그릴 때 위에가 35고 가운데 30이고 30, 30, 30, 30 이렇게 걷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박스가 요게 폭이 30이고 요게 35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글씨 두께가 10mm인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부할 게 없습니다. 예, 굳이 내가 써봐야 될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읒자 봐볼까요? 자, 앞전 설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읒자는 그거 하나만 체크하는 거죠. 요거 올라가는 게 한 4mm 되는 거구나. 아, 그럼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읒자는요.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네모 박스가 있다. 30에 35짜리 네모 박스가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부터 일단 만들자. 이렇게 머리. 10mm 두께로 머리부터 만들자.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X자를 치자. 그러면 정중앙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중앙 자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경사를 긋자. 그 다음에 역시 글씨 두께는 10mm로 할 건데 얘는 얼마를 띄울 거냐면 시옷자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6mm 정도만 내가 올려서 작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암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아, 근데 시험장 갈 때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런 거 기억 안 난다고 안 쓰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라도 써보세요. 시옷자 써봅시다. 시옷자. 시옷자는 그래도 조금 쉬우니까. 시옷자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여기다 네모 박스 하나 치셔도 돼요.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관계없다고요. 알겠죠? 하여튼 처음엔 이렇게 공부하시고 기억이 안 나면 어떤 식으로든 써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지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쓰시면 돼요. 비슷하게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나머지 그러면 얘네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고요. 이응자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동그라미 2개를 치면 되는데 바깥쪽이 30번이고 안쪽이 10번이다 그랬고,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여러분들? 바깥쪽 선에 맞춰서 동그라미 쳐주시라고요. 알겠죠? 바깥쪽 선에서 동그라미를 쳐주시라고요. 그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자, 마지막 치읒자인데 얘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프리핸드라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바뀐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높이가 얼마예요? 얘는 40이네. 40. 35가 아니네.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치읒자를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높이가 35밖에 안 된다고요. 쟤는 40인데 그럼 5mm가 부족하잖아요. 위로 올라가요? 바로 탈락이에요. 저 박스를 벗어나면 바로 실격이 된다고요.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게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고, 자, 일단 글씨를 먼저 써놓을게요. 자, 모자라고 제가 부릅니다. 그냥 이름을. 모자를 쓰고 있고 모자 아래쪽으로 머리가 달려져 있고, 자, 나머지는 얘랑 이제 똑같아요. X자를 치면 정중앙이 나오고 정중앙에서 6mm 올라온 자리를 연결을 시키고 글씨 두께 10mm로 해서 치읒자를 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쓰는 건 이렇게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숫자가 있겠죠. 일단 모자부터 볼까요? 모자. 여러분들 글씨 두께가 몇 mm라고요? 10mm라고요. 근데 모자만 8mm 정도 두께로 쓰시면 돼요. 모자만 그래요. 모자를 뺀 나머지는 다 그냥 10m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모자하고 머리가 약간 벌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떨어진 걸 얼마쯤 떨어뜨려 주시냐면 4mm 정도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대략 4mm. 자, 마지막이네요. 모자가 머리보다 작아요. 앞에서 요만큼이 작고 뒤에도 요만큼이 작거든요. 5mm씩만 작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처음에는 그 숫자가 여러분들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 숫자만 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나머지도 예를 들어서 아자, 어자 똑같은 건데요. 얘는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여기 아까 얼마쯤 내려온다 그랬죠? 한 15mm쯤 내려간 자리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숫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입력을 해두시면 좀 편리하게 글씨를 쓰실 수 있겠고,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바로 뒷장에 보시면 제가 글씨를 다 써드렸죠. 이렇게. 그쵸? 제가 써드린 글씨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씨가 됐든지 간에 한두 번 정도만 딱 써보시면은요, 패턴이 같아서, 이거 패턴이 이렇잖아. 뭐 금방 할 수 있겠는데, 금방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글씨는 정말로 1시간 정도만 딱 투자를 하셔도요, 6개 글씨는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으실 거란 뜻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론 내용은 이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작업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